은퇴는 모든 직장인들과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필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또한 걱정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참 좋은 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은퇴 후가 걱정이시면 먼저 은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아프면 먼저 아팠던 사람에게 물어보고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죽음에 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홀로인 시간을 늘리라. 죽은 후에 묘비병을 생각해 보시라. 남의 삶을 살지 마시라. 일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 자기 감정을 속이지 마시라.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 그리고 변화를 꾀하시라. 은퇴 생활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 그러한 경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흰 구두를 신고 흰 바지를 입고 흰 디스커버리를 타고 KBS 홀에 가서 우리 청춘 합창단과 함께 양혜은 씨 그리고 김호중 씨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불렀던 상록수와 친구의 가사가 너무 좋고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고 늘 푸르게 나로서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간 너무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원종승 씨가 전하는 은퇴생활 백서를 함께 나눕니다. 이슬람의 수피족은 병이 났을 때 먼저 의사에게 가기보다 그 병을 앓았다가 나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더 현실적인 처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지요.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간다면 지도나 안내책자를 보기보다는 얼마 전에 그곳을 다녀온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더 좋다는 논리입니다. 은퇴 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은퇴를 준비하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문이 생길 때면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에게 묻는 것이 정답을 얻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10년 연상의 선배와 차 한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선배가 걸어간 길을 내가 따라갈 터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조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은 그리 살지 못했지만 내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급적 많이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이 내면의 자와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인맥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만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가 임종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후회를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임종 직전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동안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둘째,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정작 비싼 것은 생활에 그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합니다.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이것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남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친구의 우정을 잃은 것과 변화를 꾀하지 못한 것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상을 하직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의 유언이나 묘비명을 통해서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이 생전에 염원하며 몸부림쳤던 자취는 묘비명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망자의 회한과 깨달음을 통해서 어느 가르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백년 전쟁 때 영국의 황태자였던 에드워드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여 나를 기억하라. 지금 그대가 살아있듯이 한때는 나 또한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 또한 반드시 잠들리라. 어느 성직자의 묘비 입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이렇게 적어서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땅에 묻을 때 손을 땅 밖으로 내놓아라. 천하를 손에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유명한 헨리 8세의 딸로서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영국의 왕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수십 년 동안 규칙적으로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책하는 것을 보고 시간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칸트도 임종이 가까워지자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인은 칸트가 목이 마를까봐 설탕물에 포도주를 타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 먹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칸트가 더는 그것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이제 그만 이렇게 말했다죠. 그것이 칸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세계문화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에서 60대가 꼽은 1위작이 그리스인 조르바였습니다.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건네는 자유와 해방의 목소리가 좋았나 봅니다. 그의 뜻은 묘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몇 년 전 시애틀 타임스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성 작가 제인 로터의 부고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고를 쓴 사람은 바로 작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삶이란 선물을 받았고 이제 그 선물을 돌려주려 한다면서 남편에게 쓴 유언에서 당신을 만난 날은 내 생애 가장 운 좋은 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을 줍니다. 중국의 동산선사는 살아있을 때는 철저하게 삶에 충실하고 죽을 때는 철저하게 죽음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생은 멋진 여행이었다. 다음 생은 어떤 여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밖에도 많은 묘비명이 있지만 제일 쇼킹한 것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그는 1950년 사망할 때까지 극작가, 평론가, 사회운동가 등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면서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무용가 이사도로 덩컨이 저와 같이 뛰어난 용모의 여자와 당신처럼 뛰어난 자질의 남자가 결혼해서 2세를 낳으면 훌륭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며 구원의 편지를 보내오자 버나드 쇼는 나처럼 못생긴 용모에 당신처럼 멍청한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소라며 거절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렇게 오만함과 익살함으로써 명성을 떨쳤던 버나드 쇼는 94세까지 장수하며 자신의 소신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묘비명은 충격적입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는 동생에 걸쳐 명성을 떨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문인이요 철학자며 노벨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물쭈물했다고 자평한 것입니다. 그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고 후회했을까요? 해가 바뀐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입니다. 세월이 이처럼 유소와 같이 흘러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하다가 임종이 다가와서야 쩔쩔매며 후회하게 됩니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묘비명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알려주는 조언을 듣고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겠죠. 자신이 사회에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남은 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되어야겠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일손을 멈추고 자신의 묘비명을 그려보는 것도 인생 제2막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